첫 장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그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받은 주제는 북한이 거의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고 거의 전방에 저는 사실상 배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럴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평생 안보를 전문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본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북한 정권이 사실상 어떤 실체의 정권이냐 하는 걸 정확히 아시고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무기냐 하는 것을 상식으로라도 좀 아시고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현재 우리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이걸 아시고도 깊은 잠 100 이상 없이 주무신다 하면 이 여러 가지 뇌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어 있고 이미 전방에 저는 상당수는 배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옵션이 필요하냐, 어떤 선택이 필요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은 최대의 옵션 그리고 피해는 최소를 선택하는 그 일밖에 다르게 없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국가를 총괄하는 정치를 갖다가 국가 총체적인 경영이라 그러죠. 총괄하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신앙적인 신념과 실천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는데 사생결단에서 지키겠다 하는 신앙적인 신념과 실천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최고 통수권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질이 퀄리티 오브 가버먼트이랍니다. 국제정치 용어에서는 정부의 정서가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사생결단하고 나가겠다 하는 최고 통수권자와 정부의 정서가 따르지 않으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전제로 그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시간에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저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서론적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이 완성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고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고 북한이 이미 핵을 100% 완성하고 실전 배치할 때에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의 견해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아직 100%는 안 되었다 하는 견해도 있고 제 같은 사람은 이미 100% 완성했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되었으면 저도 좋지요. 그러면 안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7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을 때 그거는 졌다. 한쪽이 핵을 갖고 한쪽이 핵을 갖지 않으면 노예가 되거나 인질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하면 다른 거 선택할 것도 없어요. 나 시기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한만 4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의미는 길게 제가 특히 건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시는 주제가 국가이기 때문에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것은 그 글을 읽어보시도록 하고 서론에서는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핵이라 하면은 우리 서균열 교수님이 말씀하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 탄두 날아가는 머리와
날려보내는 발사체 두 가지를 보는데 저는 둘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요. 5분의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화, 다변화, 규격화 이래가지고 마치 공장에 제품 찍어내듯이 찍어낼 정도로 이미 되어 있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걸 100% 그대로 비키는 하지만 어쨌든 제품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발사체는 120kg 되는 사정거리 120km 되는 K2에서부터 13,000km가 되는 대포동 2에까지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거의 완성을 했다. 거의 성공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지금 북한이 완성시킨 저 핵무기가 단순히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게 역사상 가장 엄청난 재앙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소스다 하고 트럼프 정부가 신앙적인 지금 신념을 갖고 저것만큼은 꼭 내가 우리의 재앙이 안 되도록 만들겠다 하고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것은 한 가지만 서론에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전 배치를 그럼 하고 있느냐?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핵무기의 가공스러움을 북한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요. 히로시마 원폭에서도 알았고 만약에 용산에 한 방을 떨어뜨리면 서울에 있는 125만인이 이래저래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게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북한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6.25 사변 때 제대로 자기들 한반도 전체 적화를 못하고 3대 유언으로서 반드시 그런 이룰 작품이다 하고 지금 핵무기의 위력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전방에 빨리 배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북한이 주장하는 걸 보면 큰 소리 치고 과감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두 번째는 핵탄두도 완성되고 발사체도 완성되고 이미 2013년에 제3차 핵실험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98%가 완성되었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4차, 5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완성품이 되었다고 보고 북한 정권 속성이 문제인데 저것을 갖다가 국제적 정치에서는 국제정치학자들은 로그 스테이트, 불량국가 혹은 소프라노 레짐이래요. 조폭 국가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성격의 레짐이기 때문에 무엇은 동쪽을 생각하고 천천히 대화해가지고 평화가 달성된 거 보고 배치하자 이런 그 성격이 그런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소외가 된 상당수는 배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옵션은 어떤 옵션들이 있느냐? 처음에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미국도 이런 노력들을 해요. 거기는 한 7가지 정도의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선은 대화와 협상, 그 다음에는 제재, 강력하게 고기 물발듯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제 공격, 미리 때려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극비 군사작전, 비밀리에 지도새도 모르게 군사작전을 드론을 쓰든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북한 정권 질적 변화. 그 다음에 남북 통일. 북한 체제를 계속 흔들어대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생존할 수 있느냐 하고 그분들하고 의논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대화 협상이라든가 그걸 시간이 있으면 일일이 설명을 하면 좋지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우리가 선택해 볼 만하느냐. 우리 정부가 최고 통치권자 정부의 정서가 무선수가 있더라도 저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꼭 생존시키겠다 하는 강력한 신앙적인 신념도 있고 정말 골몰을 하면서 실천적인 작전, 전략, 전술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신통찮으면 대화 협상, 제재는 벌써 시작부터 반대고 선제 공격은 근처까지도 못하게 하고 극비 군사작전은 대화 교류 협력에 방해된다고 아예 말도 못되게 하고 북한 정권 질적 변화는 이거는
북한 자체가 배나 소리만 해도 매진 체제도 보고 들어주지를 안 하고 이러니까 그 근처는 아예 언급도 안 하려고 하고 몸통 흔들기는 심리전 이런 건데 탈북민들이 비라를 갖고 가고 경찰을 시켜서 맞고 이러는 것 같으면 사실 아무것도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중에서 대화와 협상은 하나의 그 구색으로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걸 봐가지고 조건을 봐가지고 지금 그걸 먼저 내놓는 카드는 아닙니다. 제재, 선제 공격이라는 카드도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고 늘 이야기해요. 모든 카드를 나는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극비 군사작전이라는 거, 참수작전, 내륙작전 그런 게 있어요. 평양을 갖다가 지도사도 모르게 장악해버리고 핵심 요인들을 없앤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극비 군사작전인데 작년에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보면 예상외로 가격도 싸게 치고 이미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하면은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는 우리 한국 단독으로 야무지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으면 단독으로 되지만 단독으로 잘 안 되고 할 때는 동맹국의 힘도 빌려야 돼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는 선제공격, 극비 군사작전, 그 다음에는 북한 몸통 흔들기 뭐 이런 식으로 우선 프라이오리티를 정해놓고 지금 아주 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인데 예를 들어서 제재라든가 선제공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종전까지는 중국이 늘 구멍을 내고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됐는데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 정부가 중국 대신에 또 혹시 구멍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지금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 정서적으로 단단히 미국하고 결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방안이 있다. 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데 미국 대화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다리거는 소리를 하면 아마 빼버릴 겁니다. 중국도 빠져라. 우리가 단독으로 했구만. 이제 이런 판인데 벌써 동해에서 훈련을 할 때 우리를 빼버리고 미국은 일본하고 지난 2주 전인가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선택이 뭐인가 하는 걸 핵이 완성 안 됐을 때 7가지 방안 중에는 제가 이렇게 주말간장까지 넘어갑니다만은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장점은 뭐이고 단점은 뭐이고 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핵이 완성돼서 전방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할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어떤 거냐. 안보라 하는 것은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고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갖지 않으면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졌다. 그래도 어째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통일되고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를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안보는 단 1%로 보고 달라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엄청난 좋은 인프라가 있고 엄청난 좋은 언밸런스드 그런 어떤 군사 파워가 있어요. 그게 비대칭 전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흉악한 조폭이 흉기를 들고 이미 마당에 들어오고 있을 때 저 딸고 항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살라고 한다면은 미리 조폭은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걸 알면 흉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폭이 들고 있는 흉기를 오래 갖고 있거나 네가 우리한테 쓰기만 쓰면 너는 동시에 가루가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소위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핵이 완성하고 전방 배치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밖에 없다. 첫째는 미국이 한 7,1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1,000기만 동맹국 우리한테 좀 갖다 놔. 1992년에 가지고 간 것을 미안하지만 동맹국 우리가 죽게 돼 있다. 갖다 놓으면 엄청난 우리를 지키고 트럼프 정부는 저기 참 상당히 감정적이고 객한 정책도 잘하기 때문에 잘 외교로 한번 갖다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헌정에 오면서 무슨 부탁을 여러분들한테 꼭 해야 되느냐, 이 강의를 그냥 뭐 행사 한번 간 걸로 하시지 말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7월이나 8월에 전부 표 걸어가고 워싱턴에 한번 가십시오. 가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핵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 우리를 생존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7,100기의 핵무기 중에 1,000기만 좀 갖다 놓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도로가 와도 좋으니까 해주시오 하고 한 200명 정도 전임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랑 하고 딱 핵만 뜨고 한 일주일만 서가 있다 오시면은 큰 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봐요. 이런 저는 역사에 남으실 겁니다. 김송자 의원님 마찬가지예요. 송년석 의원님 마찬가지고, 그거 한번 꼭 해주시면 정치가 어떻다, 뭐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정부가 어떻다, 그거 이제 뭐 원망하고 앉았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표 끊어가지고 워싱턴에 날짜 정해갖고 한 일주일간 팻말 들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 1,000기만 좀 전술핵무기 갖다 놔라 하는 행사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면 한국 재벌들이 비행기 값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트럼프 정부가 안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한테 좀 빌려주라. 비싸게 우리가 대여로 줄 테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고 크게 돈 번다 싶으면 막 해줘요. 7,100기 중에 한 500기만 빌려주면은 몇 조라도 주겠다 하면은 금방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주면 우리는 중국한테도 빌리러 가고 이스라엘한테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온데 빌리러 댕기겠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거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한테 먼저 팔아라. 돈 된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팔 가능성이 있어요. 한 몇백 기만 팔아라.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은 한 100기, 그런데 한 500기, 막 1000기 정도 해야 100기라도 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팔아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일부터 우리 핵무기 만들겠다. 우리 작년에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만들겠다 하고 달라들면은 연구진 1000명, 예산 1조 그랬죠. 그 다음에는 지지하는 사람 1000만 명만 하면 6개월 내에 우리 핵무기 만들겠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모르지만 이런 능력을 두고 안 하는 것은 역사를 갖다가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이런 단계별로 죽자 살자 하고 신념을 가진 정부, 신념을 가진 통치자가 나와야 우리가 선택할 옵션도 있지. 이것도 저것도 대화 외에는 안 된다 해갖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워싱턴에 한번 일주일 가서 피켓 들고 계시다가 오십시오. 이것이 이 역사에 기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